아이 좋아. 아이 좋아. 비오. 얘는 12살 비오이고요. 뚱한 시선이 매력적인 비오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후추까지 냥이 2마리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비오한테는 문 여는 개인기가 있었네요. 아무래도 혼자 심심했는지 후추랑 놀려는 모양입니다. 아니, 그런데 안 돼. 안 돼. 비오야? 갑자기 너 왜 그러니? 이거 봐. 안 돼. 비오 안 돼. 안 돼. 계속 위협하는 비오. 다행히 집사가 비오를 말리며 상황이 마무리되긴 했는데요. 얘 봐. 무서워서 난리가 났어. 집사를 꽉 잡은 후추. 자리를 뜨지 않는 비오. 안 돼. 제 눈빛 봐. 일단 화장실로 후추를 임시 대피시켰습니다. 화났구나. 제가 안 보였으면 좋겠어? 나도 저 아저씨 안 봤으면 좋겠다. 12살 한참 형인 비오가 1살 후추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라는 것. 한숨 돌린 집사 비오를 거실로 데리고 나오는데요. 어디? 그러나 녀석의 온 신경이 안방에 있는 후추에게 쏠려있는 상황. 아직도 화가 덜 풀린 건지 또 안방 침입을 시도하는데요. 집사님, 비오 좀 말려주세요. 거기 걸쇠는 왜 하시고? 비오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손잡이가 닿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발견한 건데 문이 조금 열린 걸 알아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문마다 다 걸쇠를 했죠. 왜냐하면 안에 있는 애가 불안해할까 봐. 현재 비오는 거실, 후추는 안방에서 가급적 부딪히는 일 없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집사. 나는 늘 떨고 있다. 비오야. 비오야. 간식 이거 맘마 자. 맘마 먹고 여기 있어. 경직된 분위기 간식으로 좀 풀어볼까요? 그런데 집사 후추 간식을 들고 향한 곳이 안방이 아니다? 집사님, 베란다에는 대체 왜? 어머머머, 지금 뭘 하시는? 아니, 멀쩡한 문을 두고 창문으로 월담 아닌 월담을 하시네요. 후추야, 여기. 문을 열고 닫는 사이 거실에 있는 비오가 쳐들어올까 싶어 창문으로 오간다는 집사. 아이고, 집사님 조심하세요. 집사님도 후추도 고생이 많네요. 후추, 놀고 있어? 이따 올게. 베란다에서 거실로 안전 귀가하는 집사. 집안 모든 문에 걸쇠는 이제 필수라고. 서로 눈만 마주쳐도 서로 화학질을 그래서 제가 성의 없이 그냥 우선 급한 마음에 이렇게 붙였어요. 거의 10년 넘게 외동냥이로 지낸 비오. 1년 전 집사가 바빠지면서 녀석이 외로울까 봐 동생 후추를 식구로 맞이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후추가 6개월이 됐을 무렵 비오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것. 안 돼! 그 중성화 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 없듯이 너무 친하게 잘 놀았어요. 등에도 올라가고 뭐 밑에서 뭐 막 꾹꾹이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잘 놀았어요. 근데 수술을 하고 이 캡을 쓰고 오자마자 애가 하악질을 하면서 케이지에서 꺼내자마자 하악질을 하면서 확 달려드는 거예요. 잠시 후 비오 들어와. 옳지. 들어와. 옳지. 에? 집사가 비오를 안방으로 부른다 했는데 그 틈에 후추를 거실로 데리고 나왔네요. 이게 무슨 상황인 거죠? 서로의 그 냄새를 좀 서로 몸에 배갖고 낯설지 않고 거부 반응 없게끔 어느 선생님이 그것도 한편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래서 한 하루에 2번 정도? 냄새에 익숙해지는 연습 중이라는 것. 그런데 아이고 후추야, 이 애처로운 손 아니 아빠를 어쩐다니? 비오 아저씨 없는 거 확실하냐? 아무래도 숨는 게 편한 모양입니다. 이리 와보세요.
싫어. 자, 이거 먹어 그럼. 자, 여기로 나와. 이렇게. 간식에 넘어가나 했는데 아이고, 여러분들은 세상 처량한 고양이 먹방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엔 어렸을 적 곧잘 가지고 놀던 장난감으로 2차 시도를 해보는데요. 과연 후추의 반응은? 아이고, 더 깊숙이 숨어버렸네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잘 있나 싶더니 집사에게 혼나곤 투덜거리며 세면대로 향합니다. 비오, 너 뭐 하려고? 아니 근데 왜 애꿎은 세면대를 박박 긁니? 지금 저 행동 설마 볼일 보는 거. 오, 맞네요. 너 지금 혼났다고 시위하는 거야? 그래 그래도 뒤처리는 깔끔하니 기특하다. 뿐만 아니라 평소엔 변기에서도 볼일을 보는 비오. 범상치 않은 녀석임에는 틀림없네요. 결국 참다 못한 비오, 스스로 탈출하고 맙니다. 나오자마자 후추에게 다가가더니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 펼쳐지는데 비오야, 이제 그만하자. 안 돼. 아우, 방금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안 돼. 또 다쳤어. 집사도 놀란 기색이 역력합니다. 아유, 누가 그랬어? 그랬어? 얼마나 잡아먹을 듯 했으면 사방에 굴러다니는 후추 털과 사료들. 처참하게 짝이 없네요. 다 핥혔어. 이래. 아유, 가입스러. 괜찮아. 아참, 괜찮아? 후추는 괜찮나요? 다 잘라지고 빠지고 이거. 고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여긴 완전히 빠졌어. 후추한테 그러면 돼, 안 돼? 동생인데 애기. 후추 괴롭히면 안 돼? 미호 대답해. 후추 괴롭히면 안 돼? 후추가 놀란 맘을 달랠 수 있도록 들여보낸 후 집사도 그제야 본인의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얘가 평상시엔 되게 움직이는 걸 싫어하는데 쟤를 잡으러 갈 땐 아주 절박하게 아주 죽일 듯이 달려가요. 더 혼내줄 수 있었다냥. 잠시 후 윤석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애교를 피우네요. 뿔났던 집사도 사르르 녹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이뻐. 어디가? 좋아? 12년간 쌓아온 정에 하루에도 12번씩 비호가 미웠다, 예뻤다. 집사도 심란합니다. 옳지. 이러고 자요. 그럼 내가 화장실이 말해도 못 가요, 얘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빼기가 너무 힘들고 여기 비고 자면. 비호 참 이쁘다. 말도 잘 듣고. 근데 왜 후추한테만 그래요? 응?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후추한테 그래? 응? 비호, 코 자고 있어. 코 자. 집사님, 껌딱지 비호랑 따로 주무시게요? 후추. 후추야. 후추야. 놀란 후추와 주로 자면서 토닥토닥 해준다는 집사. 하지만 비호가 그 모습에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비호 끈질긴 성화에 결국 집사 잠에서 깨고 맙니다. 오, 비호, 왜 그랬어? 왜? 이러. 누가 그랬어? 마음 약한 집사는 요즘 잠을 절반은 안방, 나머지 절반은 소파에서 청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나랑만 있으면 좋겠다.
다음 날 돌발 상황 발생. 부지불식간에 공격을 시작한 비호. 어머, 후추가 정말 놀란 모양입니다. 게다가 비호 녀석 좀 져주면 참 좋으련만 후추가 내려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기까지. 그 눈빛을 피해 후추는 커튼 뒤로 몸을 숨기기 바쁩니다. 겁에 질린 모습이 위태로워 보이던 그때 상황을 목격한 집사가 달려옵니다. 후추 이리 와. 후추 이리 와. 안 돼. 위험해. 잠깐만. 아. 얼마나 놀랐는지 커튼봉을 놓지 않는 후추. 도무지 쉽게 떨어지려 하지 않는데요. 알았어. 비호야. 괜찮아. 엄마야. 괜찮아. 신랑이 끝에 떼어내는 데는 성공. 옳지. 괜찮아. 얼마나 무서웠으면 발로 집사를 꼭 안을까. 괜찮아. 바들바들 떨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싸움장 비호와 속수무책 당하기만 하는 후추. 이대로 괜찮을까요? 연달은 공격과 간절한 SOS에 야옹신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인사 한번 잠깐 해볼까요? 예. 비호, 호기심도 많아. 전혀 뭐 친숙하게 행동하는데요? 꼬리도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짝 서 있고 그런 면에서는 되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다른 고양이를 괴롭힌다고? 네. 심하게. 심하게요. 아, 그렇게 자물쇠를 걸어오셨구나. 비호가 가끔이 손잡이를 딴 거야. 거대 고양이답게 다정한 손길로 후추와 인사를 시도하는 야옹신. 그냥 좀 숨어 있을 뿐이지 전혀 그런 게 없네요. 네. 사람한테 둘 다 뭐 특별히 막 전혀 없어. 더 막 되게 경기를 일으킨다던가 막 후다닥 한다던가 이런 것도 없고 사람 손길도 네. 뭐 잘 타는 편인데 지금 결정적인 건 둘의 관계가 조금 네. 매우 불편하다라는 거죠. 이제 평소 모습을 들여다볼 차례. 하하. 안 돼. 이렇게 늘 공격 기회를 노리던 비호. 안 돼. 아이고. 근데 지금 방금 네. 보호자님이 이제 손으로 개입해서 막으려고 하다가 네. 간혹 크게 다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이제 이런 큰 소리를 내면은 네. 오히려 이제 대상전환 공격성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후추한테 가던 게 보호자님을 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약간 불안하긴 한데 안 되면은 정확하게 어떤 행동이 안 되고 이 행동을 함으로써 네가 불이익을 뭘 어떻게 받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비호가 후추를 공격할 때 집사의 소리가 양이들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안 돼라는 것도 너무 톤이 높으면 이렇게 격려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게 보호자님한테 약간 향할 수도 있는 거죠. 비호야 하지 말자. 안 돼. 특히 말릴 때 손을 쓰는 건 절대 금물. 담요나 어떤 다른 걸 이용해서 막을 필요가 있죠. 손으로 하거나 옷으로 하다가는 진짜 심하게 다치세요. 왜냐면 특히 고양이한테 다쳤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단순하게 파상풍 주사만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좀 잘못됐거든요. 파상풍 균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파상풍을 일으키는 균과 고양이가 물거나 보통 핥혀 생기는 이 고양이 핥힘병이라고 하는 이 질환은 아예 달라서 다른 항생제라던가 다른 소염제라던가 이런 염증 치료 받으셔야 돼요. 집사님도 병원 꼭 다녀오세요. 그런데 선생님, 후추 녀석이요. 비호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천장 끝까지 뛰어올라서 커튼에 매달렸었어요. 저희도 이런 모습 처음 봤거든요. 얘들 털이 섰네. 그러니까 얘는 평상시에도 긴장하고 사는 거예요. 예. 긴장하고 사니까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네. 가엾어요. 내가 이 공간에 있는데 누군가 나를
덮칠 수도 있다. 나한테 쫓아올 수도 있다. 나는 방어를 해야 되니까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럼 공격하기 제일 좋은 데는 배수진을 치고 해야 된다. 뒤에 배수진을 칠 공간으로 가는 거예요. 후추야 여기. 아, 그래서 후추가 넓은 방을 두고 자꾸 화장실 구석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였군요. 그런데 비호의 걸음걸이를 보면 후추가 겁먹을 만하답니다. 얘는 봐봐요. 방금 걷는 거 보셨어요? 되게 정말 자신감 있게 걷네요. 엄청 무슨 장군처럼 걷네, 이 공간에서. 11살 나이도 많은 어른 고양이가 추상같이 몰아치니 후추는 겁먹을 수밖에요. 최고다, 최고. 최고로 무서운 애들이 벽 타는 애들인데. 이거 치우는 거 보세요. 와. 진짜 역대급이네요. 도망가는 것도 레벨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숨어버리거나 밑으로 가거나 이게 아니라 벽을 탄다라는 거는 거기에 뭐 최고치. 떼기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니 사람도 무서우면 어때? 뭐라도 막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물에 빠지면 예를 들면 극한의 공포심이나 위기 상황이 오면 뭐라도 잡으려고 막 발버둥 치거든요. 거의 그 정도래요. 그 정도의 상황이에요. 이제 그만 도망 다니고 싶다냥. 그런데 비호의 모습에서 포착된 한 가지 새로운 사실. 중성화가 안 돼 있어요? 네, 시기를 놓쳤어요. 애가 아플 때 예민해가지고 못 건드려가지고 시기를 놓쳤어요. 아, 배변 실수나 배뇨 실수 안 해요? 가끔 영역 표시를 했었죠. 네, 그럴 영역 때마다 표시. 감수하고 닦고. 여기 정답이 있네요. 정답이 있네요. 네? 정답이 나왔다고요? 뭔가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로 비호의 중성화 유무입니다. 수컷의 경우에는 중성화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어떤 이제 발전기라는 것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발전기에 대한 게 해소가 되지가 않으면 문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서 이 공간이 내 공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름을 계속 적고 다닌 거예요. 여긴 내 공간이야. 내 소중한 공간이야. 비호라고 적고 다닌 거죠. 비호, 비호, 비호. 그게 바로 뭐냐면 마킹입니다. 스프레이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체격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해졌거나 이랬을 때 다툼이 빵 터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비호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못 찾는다라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후추가 어릴 때는 봐주다가 이제 다 컸으니 비호가 본격적으로 영역사수에 나선 거군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12살이긴 하지만 지금 그러면 비호를 중성화를 시킬 것이냐 라는 결정이 일단 필요하죠. 12살이면은 사람의 신체 나이로 따지면 대략 지금 한 68세 정도 돼요. 마취정 검사를 통해서 얘가 건강하다고 하면은 그냥 얘의 건강... 안 늦었나요? 그렇죠. 안 늦었습니다. 이 나이에 중성화라니. 이제부터 냄새 교환을 시도해볼 차례. 고양이들 페로몬이 어디서 제일 많이 있냐면 고양이 페로몬은 얼굴 옆에 있어요. 일단 묻혀줘야 돼요. 묻혀주세요. 이렇게 묻혀준 담요를 가지고 가서 냄새를 좀 맡게끔 해볼게요. 이쪽으로. 자, 쭉 기지개도 펴는 걸 보니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맞죠, 쌤? 전혀 신경을 안 쓰네요. 이 냄새를 묻힌 거를 이렇게 갖다 대도 냄새를 이렇게 냄새 맡더라도 되게 기겁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냄새까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반대로 후추의 냄새를 묻혀서 비호에게 내밀어 보는데 비호의 반응 어떤 의미인가요? 근데 뭐 아까 냄새를 맡거나 이래도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그 후각적인 거에는 제 생각에는 뭐 어느 정도는 합사가 된 것 같거든요. 시각적인 게 어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방묘문 설치는 필수. 까꿍, 이제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거다. 멀리 가셔야 돼요. 보호자. 더 멀리요? 네. 더 멀리 가야지 얘가 안 무서워요. 괜찮아, 알았어. 뭐? 보호자님이 지인이나 친구분이 있으시면 같이 진행을 하셔야 돼요. 거대 고양이 품이라 그런지 후추도 꽤 편안히 간식을 먹네요. 와. 소리 나니까 되게 긴장이 되고. 알았어. 아직까지는 얘는 이게
긴장돼. 불안에 떨고 있는 애 같아. 맞아. 그래도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쟤 먹는 거 워낙 좋아해. 근데 먹는 걸 워낙 좋아하던 애들도 긴장감이 높아지면 안 먹어요. 그럼 비호도 먹어볼까? 싫어? 입을 꾹 닫고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 담요나 냄새 교환 같은 예. 건 되는 것 같은데 예. 이 단계는 약간 반 정도 되고 예. 반 정도는 안 되신 것 같아서 이렇게를 몇 회 정도를 며칠 정도를 시간을 좀 늘려가면서 하나요? 매일 되도록이면 매일 해주시면 좋고요. 매일 네. 몇 회 정도 해서 하루에 뭐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해주시면 네. 5분 정도만 해주셔도 되고. 뭐 이렇게 잘했어. 괜찮아. 그러면 지금 현재 얘는 그 방에 갇혀 있고 얘는 여기 있는데 이 공간은 그대로 분리시켜줘야 되나요? 맞아요. 일단 일단은 그 중성화 하고 나서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네네. 이번 주에 뭐 어느 네. 날 가든 그리고 얘한테 지금 정확하게 이 공간은 너한테 안전한 공간이야 라고 예.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이러면서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꾸준히 반복해야 하는 거 이제 다 아시죠? 거리 좁히는 거를 되게 1.8m, 2m 이런 간격을 두고 해야 되는데 보호자님들은 그냥 방명문이 있다고 그 앞에서 바로 해버리는 실수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거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며칠 후 비호가 검사와 함께 무사히 중성화 수술까지 마쳤다는 소식. 비호 이젠 좀 화가 가라앉은 듯 보이죠? 후추도 자신감을 좀 찾은 것 같고요. 두 아이를 하나는 가슴에 하나는 가슴 근처에라도 가까이 품고 싶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엄마는 행복인 것 같아요. 절대 같이 못 살 것 같던 두 녀석이 다시 친해지는 중입니다. 누구보다 마음고생 심했을 비호와 후추 집사님, 이제 행복할 날만 남았으니 녀석들 잘 부탁드립니다.